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쁨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0분이고요.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기쁘시죠? 기쁨의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는 책을 읽어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읽어 드릴 부분의 제목은 슬픔을 삼킨 음악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슬픔을 삼킨 음악. 브람스의 음악은 슬픔을 삼킨 음악이다. 슬픔을 표시하지 않고 눈물을 안으로 삼키는 모습이 그의 음악을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슬픔에 젖게 한다. 한 연주회에서 브람스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었다. 그는 과연 어떤 슬픔을 삼켰던 것일까? 브람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세상에 소리쳐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운명의 연인은 바로 스승인 슈만의 아내였다. 브람스는 14살 연상인 클라라 슈만을 본 순간 우주가 멈추는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스승 슈만이 세상을 떠난 후 브람스는 30년간 클라라 슈만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그리고 그녀가 죽자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사랑한 유일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 사랑도 이런 사랑이라면 평생을 걸 만할 것이다. 브람스가 스승의 아내를 연모하고 사랑하면서 그 내면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입도 뻥끗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가슴 속 깊이 묻고 삼켜야 하는 비밀스러운 존재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사랑의 고통은 아름다운 음악을 키워냈다. 말하지 못해 사랑을 삼키고 슬픔을 삼켜 숙성된 사랑이 음악으로 탄생한 것이다. 자신의 슬픔을 삼켜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해서 상대가 삼켜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내면의 깊은 속살을 열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때 잘 삼켜 고이 간직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으로 깊어진다. 자기 일에도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삼키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 의사는 환자의 비밀과 상처를 삼켜야 하고 기자는 취재원의 말을 죽을 때까지 삼켜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을 모시며 5년 동안 연설문을 쓸 때 나에게도 평생 삼켜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 그분이 털어놓은 말들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다. 그리고 아침 편지를 쓰는 10여 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의 상처, 비밀 이야기를 들었지만 혼자 삼켰다. 나를 믿고 한 이야기라는 걸 아니까 이건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지는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이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크나큰 상처로 남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불신을 갖게 만든다. 사실 가슴에 담고 삼켜서 신뢰와 사랑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용히 삼킴으로써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여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빛나게 된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슬픔을 삼킨 음악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듣게 되는 뭐 비밀 이야기, 그리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 잘 참고 잘 삼켜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네요. 말을 삼키다,
그리고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입이 무겁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저도 그, 그, 앞으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생각이거든요. 뭐, 전에 그 정혜신 박사님 당신의 옳다 책을 보고 느끼기도 했고, 저도 그 생각하고 느낀 게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뭐 치유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뭐 힐링을 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구한테 당신에게 뭐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런 일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뭐 조언, 그리고 뭐 대응 방법, 뭐 대책,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뭐 힐링 치유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직접 그런 문제가 있었던 일을 자꾸 속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하게 해주는 게 진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정혜신 박사님 책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 상담자가 그 사람에게 이제 무슨 뭐 충조 비판, 충고, 조언,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 네 가지를 안 해야 그 당사자가 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고 보니까 저도 그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말을 하는데 더 치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좀 나도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를 한 것처럼 어,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그런 말을 삼킬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인사총무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그거 그냥 제가 씹고 삼켰던 경험들이 많기는 하는데, 그런 거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정말로 잘 삼켜야 그 해당되는 사람과 저와 그런 신뢰 같은 게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 차례차례 지나가면서 읽게 되는 글이었는데, 오늘도 저에게 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그 생각과 깨달음을 주게 되어서, 네, 오늘도 너무 좋은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굉장히 피곤한 아침입니다. 이게 잠은 제가 어제 한 10시 정도에 자서 3시 반까지, 11시, 12시, 1, 2, 3, 한 5시간 반 자서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좀 많이 걸었거든요. 그 홍대에서부터 집에까지 한 27km, 약 27km 정도 되는 구간을 좀 걸었는데, 이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제 좀 다리가 조금 땡기고 골반 있는 데가 아프기만 해서 그래도 생각보다 컨디션 괜찮은데, 이게 잠이 좀 잘 안 깨는 거 보니까 아마 그 피곤한 만큼 좀 수면 시간도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게 횡설수설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 하루 피곤하지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또 우리에게는 멋진 기쁜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고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